우선 꼭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듣고 우리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창업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내가 창업을 결심하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대체 창업을 준비할 때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창업 준비 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말이죠. 오늘 바로 창업과 초기 비즈니스 세팅에 집중했을 때 그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연을 맡은 이승아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정보를 찾는다고 해도 방대하다 못해 오히려 범람하는 정보들 때문에 무엇부터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 정보를 읽어본다고 해도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 창업을 준비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창업을 준비할 때 꼭 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꼭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덕트 마켓 핏, 다시 말해 제품의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을 생각하시게 됐다면 아마도 이미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품 꼭 필요할 것 같아 혹은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처럼 좋은 피드백을 들은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주변의 피드백만 듣고 덜컹 실행에 옮기게 되면 제품은 그럴싸해도 시장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고 외면받는 제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일수록 내가 이 분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이 제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람의 수, 즉 잠재적 고객의 수가 유의미하게 많지는 않은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길을 되돌아가야 할 경우의 수가 발생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창업을 대체로 응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이나 피드백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시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혹은 실제로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제품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필요성과 돈을 지불하고도 쓰고 싶은 필요성은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마켓 핏을 갖추는 것은 해당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로덕트 마켓 핏이란 무엇일까요? 글로벌 벤처 캐피탈인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마크 안드레센은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이란 해당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좋은 시장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비 창업 단계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타깃으로 삼는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가 구상한 솔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민하고 맞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장과 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자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내가 구상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죠. 어쩌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캐치해서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와 솔루션이 맞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열해 보기 위해 린 캔버스의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린 캔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린 캔버스란 성공적인 벤처 창업가인 애쉬 모리아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점에 공감하고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지, 그렇다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의 개요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방법론일 수도 있겠지만 창업을 구상하실 때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을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써보실 만한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충분한 가설을 세웠다면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잠재적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도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잠재적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걸 주저하거나 겁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고객의 반응을 보기엔 너무 빠른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의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나기 위해 긴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스타트업 창업에 그다지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 탓에 우리가 세운 가설의 의미가 시시각각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새로운 경쟁자가 이미 여러분보다 한 발 빨리 시장에 좋은 제품을 내놓았을 수도 있겠죠. 즉, 스타트업 창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접근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완성된 제품으로 고객의 반응을 보고 경로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MVP를 출시해 고객의 반응을 먼저 캐치하고 이를 빠르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때 고객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듣고 우리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많은 창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이 순간에 고객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정말 실망했다. 다소 실망했다.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보기를 주고 우리의 제품이 얼마나 고객의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접근했는지 파악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때 정말 실망한 고객이 많다면 우리의 제품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잘 맞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을 준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 즉 그럴듯한 사무실을 얻거나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일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특히 기존의 기업에 소속돼 일을 해보신 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인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처럼 사무실은 갖추어야지, 사무실에 사무기기는 갖추어야지,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이 정도 자격을 갖춘 분들로는 모셔와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에는 많은 변수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특히 이 강의가 진행되는 2022년에는 벤처 투자 시장이 겨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몇 년에 비해 벤처 투자가 집행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충분한 자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더더욱 명심하셔야 할 것이 창업 초기에는 여러 정부 지원 사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자금도 다양하지만 초기부터 많은 고정 비용을 들여 몸집을 키운다면 이후 생각했던 시점에 투자 유치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큰 타격을 받아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이야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금이 바닥난 초기 창업 기업은 투자 유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 자체를 해나갈 수 없다면 큰일이겠죠. 즉, 초기에 많은 고정 비용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크나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존과 직결된다는 뜻이죠. 많이들 아시는 에피소드겠지만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30로만 생활하는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하루 생활비를 $1로 잡은 것인데요. 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용의 최소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해 본 이후에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창업하는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할 때, 즉 아무런 수익이 없을 때 고정 비용을 어디까지 줄이고 버틸 수 있는지로 대입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일수록 잔고에 미치는 비용의 영향이 큽니다. 매출이 많이 날 때는 큰 규모로 낭비하더라도 티가 덜 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 비용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기가 마련입니다. 즉, 초기 기업일수록 비용 절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등에 나가는 비용이나 아직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모시기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훌륭한 인재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 단계에서 더 깊게 고민하고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충분하고 우리 제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을 모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탐내는 인재를 모셔오는 것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는 분을 찾는 것도 녹록지는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 그만한 인건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투자 유치를 한 상황이 아닌 예비 창업팀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혹여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장 상황 때문에 인건비 지불이 어려워지거나 제품이 원하는 시점에 시장에 나가지 못하면서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무실 등 인프라의 경우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도 열려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창업 지원 공간에 입주하실 기회라든가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보시며 적합한 지원 사업에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지원 루트를 잘 활용해야 초기 창업 과정에서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의 경우 많은 프리랜서 혹은 엔잡러풀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자신의 특기와 업무 경험을 살려 본업 외로 다른 여러 팀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이 하나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여러 방식의 느슨한 고용 형태로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죠. 특히 스타트업에서 일하거나 자유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 중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참여가 본업 외에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 일하면서 비전에 공감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정규 멤버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 영입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윈윈 구도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테고요. 즉,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채용을 염두에 뒀을 때도 또 예비 창업 단계에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코딩 없이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대가 열렸다고들 합니다. 바로 다양한 노코드, 로우코드 툴들 덕분인데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코딩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코딩을 최소화하고 결과를 배포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능도 기존의 서비스들을 활용해 초기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해 볼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개발에 나서기엔 인력도 자금도 넉넉하지 않다면 이런 툴들을 활용해 구현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으면서 투자사들을 만나며 또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아 팀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시는 것도 창업계로 온보딩 하시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초기 투자사들에서 제공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혹은 해커톤 등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에서 예비 창업자분들의 창업부터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피칭만으로 초기 자본금을 투자해주고 함께 디벨롭하는 프로그램이나 특정 주제를 놓고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진 예비 창업자분들을 모아 정해진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팀빌딩을 도와주는 해커톤 등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해보거나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베스트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할 때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가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이 솔루션이 시장에 적합한지를 파악해보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이를 찾기 위해서 작성해 보아야 할 린 캔버스, 고객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변동성이 높은 스타트업 창업에 있어서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과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리소스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는데요. 창업 준비 과정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인 기업 운영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